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음, 다들 시험 보느라 수고들 많았고요. 자, 제출이, 숙제 제출 안 해준 친구들 있죠. 네, 숙제 제출 안 해준 친구들은, 어, 오늘 수업 끝나고 숙제 제출 해주기 바라고, 뭐, 사유가 있는 친구들은 뭐 때문에 못했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숙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잘 해줬는데, 아직 제출해주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도 질문 들어온 게 없어요, 따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뭐에 비례한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M1이 느끼는 중력과 요 M2가 느끼는 중력, 물체 사이에는 무조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요 M2가 잡아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M1이 잡아당기는 힘을 F2라고 했을 때 이 두 힘은 서로 방향만 다르고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왜냐하면 거리도 같고 둘의 질량의 곱도 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물체가 있다. 여기 1kg짜리 물체가 있고 2kg짜리 물체가 있다 했을 때 이 두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자, 1kg짜리 물체가 받는 이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 이걸 우리가 G라고도 표현하는데 중력 가속도 값. 그래서 이렇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값을 곱하면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이 되고 이 중력은 결국에 물체의 뭐하고 똑같다? 무게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9.8이기 때문에 1kg짜리의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은 얼마다? 9.8 뉴턴이 된다. 2kg짜리가 받는 중력은 얼마가 된다? 19.6 뉴턴이 된다. 바로 이것이 이 녀석의 무게이자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이다. 19.6 자체가 얘의 무게면서 여기게 뭐다? 중력이다. 무게라는 것이 바로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질량이 다르면 질량이 커지면 질량이 비례해서 중력값은 다르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F는 MA에서 요 A는 뭐분의 뭐? M분의 F죠. 지구에서는 요 A가 가속도 값이 얼마냐면 중력 가속도 요 G가 된단 말이야. 요 G는 질량에 관계없다는 거죠. 왜? 질량이 두 배가 되면 그 녀석이 받는 힘도 두 배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에 질량이 1kg짜리가 떨어질 때의 이 가속도 값과 질량이 두 배짜리인 물체가 받는 가속도 값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그 얘기는 질량이 가벼운 물체하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 자,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는 힘을 받고 있고, 요 오른쪽으로는 받는 힘이 없다 그랬지, 그지? 자, 우리가 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 가속도가 존재한다.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5m per sec로 내가 이 공을 던졌어. 음. 던지면 이 공은 만약에 이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다. 라고 하면 이 공은 5m per sec로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1초에 5m씩 옆으로 가겠지. 그래서 옆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서 10m를 가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얘는 요 아래쪽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해서 떨어진다. 라는 거.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 중력에 대한 이야기,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새로운 파트를 공부해 볼 텐데, 자, 오투로는 98페이지가 되겠고, 먼저 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고, 또는 한번 움직인 물체, 등속으로 운동한 물체는 계속해서 이 등속의 상태를 뭐 하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이게 바로 운동 상태거든.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거나 이것이 운동 상태인데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뭐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성질. 이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을 예를 많이 드는 예시가 어, 종이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동전을 하나를 딱 올려놓고 동전 올려놓고 이 종이를 매우 빠르게 쫙 잡아당기게 되면 이 동전은 그냥 요 아래로 수직 낙하를 하게 되거든. 자, 왜 그러냐면 이 동전은 그 자리에 지금 정지하고 있었잖아. 정지하고 있던 이 동전은 계속 그 자리에 정지하고 싶은 뭐, 바로 관성이 존재해. 관성이 존재하니까 종이만 쑥 빠지면 이 동전은 그 관성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정지된 상태로 그냥 그 위치에서 변하지 않게 된다. 이게 관성이라는 거지. 정지해 있는 걸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버스의 예를 많이 드는데, 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지금 옆으로 등속 운동을 해서 가고 있어. 50km per hour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할 때냐면 지금 등속 운동을 할 때만 이 관성을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버스도 지금 50km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버스에 타고 있는 나도 지금 정지해 있는 것부터 하면 정지해 있는 것부터 합시다. 자, 그럼 쏘리 미안해. 정지해 있는 거 하고 있죠, 지금. 정지해 있다. 그러면 이 버스가 지금 정지해 있어. 그럼 버스의 속력이 0이거든. 그럼 버스도 0이고 버스에 타고 있는 나의 속력도 얼마냐면 0이에요. 즉 마찬가지로 나도 정지해 있고 싶은 거지. 즉 정지해 있는 물체들은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이미 그 성질, 관성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훅 출발을 한다. 그럼 나는 정지해 있고 싶은 관성 때문에 뒤로 쭉 밀리는 거예요. 이런 걸 관성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종이를 이번에는 종이 위에다가 동전 올려놓고 서서히 움직여요. 서서히 움직여가지고 얘를 어, 뭐 10m per se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 종이와 동전도 함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동전도 10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 종이를 딱 멈추게 되면 여기 종이 위에 타고 있던 동전은 그대로 그 관성,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10m per sec의 그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전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음. 버스에 타고 있던 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할 때 느껴봤을 텐데, 같이 버스와 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건 등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등속으로 가고 있는 관성이 생긴 거예요. V라는 속력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빵 해. 그러면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싶었던 나는 이미 관성이 그 상태로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급정거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안전벨트 매는 이유도 역시 관성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한번 가만히 멈춰 있고 싶어 한다. 이게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성질을 좀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O2의 문제를 좀 볼 텐데 자, 이 관성 책에 나와 있는 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던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함께 커진다는 거. 정지해 있는 애도 질량이 클수록 더 정지가 잘 돼 있는 거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개의 운동 방향 변화도 질량이 큰 애가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질량이 클수록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성의 현상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방금 이야기했던 성질이 되겠고 관성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2번 99페이지 2번을 보면 자, 관성에 의한 현상. 1번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앞으로 넘어진다. 자, 승객이 앞으로 가고 싶은 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에서 갑자기 멈추기가 어렵죠. 왜? 달리고 있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대포를 딱 쐈을 때 포신이 뒤로 밀린다. 이게 뭐냐면 이 대포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앞으로 포를 빵 쏘게 되면 이 포신이라고 하는 건 이 포를 쏜 기계를 말하는 건데 얘는 뒤로 밀린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하나는 앞으로 나갈 때 얘가 작용을 하면은 앞으로 작용을 하면 뒤쪽으로 반작용이 생긴다. 로켓이 발사할 때 로켓은 아래쪽으로 힘을 주지만 로켓에 로켓은 아래쪽으로 힘을 주지만 로켓은 위쪽으로 나간다. 이런 게 뭐냐면 이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3번은 작용 반작용 관련된 것이고 관성과 관련된 건 1번과 2번이 되겠지. 기본적으로 관성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지되어 있는 물체냐 아니면 운동하는 물체냐. 자, 두 가지의 현상에서만 관성 유지되는 거예요. 정지해 있을 거냐 아니면 등속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냐. 이게 관성이라고. 자, 관성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해결할 것이고 두 번째. 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파트인데 여기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나와.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고 얘는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보다 먼저 나온 개념인데 그냥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운동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나타낸 물리량으로서 얘는 뭐냐면 그 물체가 무거울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값이기 때문에 그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도, 미터 퍼, 미터 퍼 세크, 잠깐만요. 미터 퍼 세크 단위의 속도를 곱해 준 것이 바로 운동량이야. 그래서 어떤 물체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그때 운동량이 얼마냐?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지 않고 속도라는 개념을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음.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음, 우리가 속력이라는 개념과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둘 다 의미는 비슷해.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만큼 갔니? 그래서 속력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니?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속력이라고 한다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동안에 얼, 이동 방향이 얼마큼이니? 라는 거거든. 방향이 중요한 값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속도하고 속력의 개념을 어려워하니까, 자, 우선은,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 자,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얼마다, 왼쪽으로 운동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그 방향값이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방향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운동하는 방향도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보다 이 녀석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양은 그렇다라는 거. 예를 들면 2kg짜리 공이 있었는데 2kg짜리 공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얘가 2m per 세크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럼 운동량을 구해라라고 하면 운동량은 P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의 단위는 뭘 써야 된다? 킬로그램. 여기 지금 2라고 돼 있잖아요. 2kg. 속력의 단위는 미터 per 세크. 곱해주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단위가 어떻게 될까? 그냥 단위는 단위끼리 곱해주면 되거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바로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지금 운동하고 있을 때는 운동량이 적은데 이 운동하는 물체가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처음에 속력이 멈춰 있어. 그럼 이 멈춰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자, 이 똑같은 2kg짜리 공이 있어.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 지금 여기서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여기서 속력이 0이니까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줄 거야. 뭘 줘서? 힘을 줘서.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움직이면서 힘을 받게 되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이 물체는 뭐가 생기겠어? 속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얘가 2kg이 되겠지?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속력이 2m per sec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자.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정지해 있는 물체가 뭘 받아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 움직여서 속력이 지금 바뀌었어. 얼마로? 2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정지했을 때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0이죠? 근데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바뀌었지. 얼마로 바뀌었어요?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얘가 2 곱하기 2로 바뀌니까 얼마로 바뀐 거야? 4로 바뀌었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없던 운동량이 어떻게 된 거지? 0에서 4로 얼마가 증가했어? 4가 증가했죠. 자, 다시. 처음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운동량이 0이었어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운동량이 0이었는데 힘을 받아서 이 물체가 속력이 생겼어.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증가하게 된 거지. 이럴 때, 이 물체가 어떻게 해서 운동량이 증가했냐면 누군가 얘한테 힘을 준 거잖아. 이 물체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라고. 그쵸? 자, 이때 운동,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켜준 이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충격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I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만큼의 힘으로 얼만큼의 시간 동안에 충격을 주었니? 또는 충격을 받았니? 이게 바로 충격량이거든.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운동량이 4로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물체한테 준 충격량 자체가 얼마였던 거냐면 4였던 거예요. 얘는 충격량을 4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4가 증가한 거야. 힘을
4뉴턴을 밀어주면서 만약에 1초 동안 이 물체한테 밀어줬다. 그러면 이 물체한테 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4뉴턴 곱하기 1초가 되면서 충격량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충격의 단위가 뭐가 되는 거지? 4뉴턴 초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상하지? 4뉴턴 초라는 뭘 준 거야? 충격량을 줬는데 어떻게 운동량이 4kg 미터 퍼 세크로 바뀔 수가 있느냐. 단위가 지금 다른데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다시,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자, 물체가 있었다. 이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요. 정지해 있었고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이야. 그 다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력은 0이었겠지. 이 물체한테 내가 힘을 줄 거야. 얼마 힘을 줄 거냐면 4뉴턴의 힘을 줄 거예요. 밀어줬어요. 몇 초 동안 밀어줄 거냐면 1초 동안 밀어줄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물체가 속력이 증가했어. 그러면 얘의 속력이 얼마로 증가하냐면 2m per sec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의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말하는데 충격량은 우리가 I라고 이야기하고 이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물체에 힘을 주고 얼만큼의 힘을 줬느냐, 몇 초 동안 힘을 줬느냐, F, 힘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여기서 F는 뭐가 될까? 힘. 여기서 T는 힘을 준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몇 초 동안 몇 뉴턴의 힘을 줬니? 또는 몇 초 동안 몇 뉴턴의 힘을 받았니? 그러면 그 물체의 충격량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양의 물리 성분인데, 우리는 이걸 P라고 이야기하고, 소문자 P라고 이야기하고, P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구해. 여기서 M은 질량인데 무슨 질량? 킬로그램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V는 미터 퍼 세크 단위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미터 퍼 세크 단위의 뭘 말하는 거냐면 속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 여기서 보자. 4뉴턴짜리를 1초 동안 내가 4뉴턴의 힘을 1초 동안 이 물체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물체한테 준 충격량은 얼마가 될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하면 4뉴턴 세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운동량은 지금 얼마로 바뀐 거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2kg 곱하기 2m per sec로 지금 바뀐 거잖아. 운동량이. 그럼 얼마야? 4kg 미터 per sec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충격을 4를 받으면 운동량이 4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단위를 생각하지 말고 충격량이 4면 이 녀석의 운동량도 4만큼 변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단위가 왜 다른데 왜 같다고 이야기했냐? 아까 그 얘기가 다시 여기 넘어온 건데, 자, 이 단위가, 충격량의 단위가 지금 뭐였어요? 4 뉴턴 세크였지? 근데 얘가 4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지금 바뀌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게 바로 같은 값이어야 한다는 걸 내가 지금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충격량이고, 오른쪽에 얘는 지금 뭐냐면 운동량이지.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정도의 값이고,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인데, 이 둘은 단위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쉬운 개념이 되는 건데,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뀐다. 어, 여기 뉴턴 세크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F는 MA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쵸? 그럼 F는 MA라고 하는 것은 뉴턴이라는 것은 뭐 곱하기 뭐라는 거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거잖아. 가속도는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러면 요 뉴턴 값을 요거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여기 뉴턴에다가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4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다가 세크를 곱하니까 결국에는 뭐야? 단위가 같아진다고요. 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충격량과 운동량은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물리량의 단위로서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 그 얘기는 어떤 물체한테 충격을 주면 이 물체는 운동량이 그만큼 바뀐다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거든. 자, 오투 문제를 볼게요. 자, 우선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돼서 기본 개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오투 102쪽을 보면 일단 분리해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을 그냥 비교해라 라는 거거든. 이건 쉬워요. 우리가 운동량 P는 뭐 곱하기 뭐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양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B, C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보면 A의 운동량은 P는 mv, 질량이 1kg, 속력이 10cm per sec. 단위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되니까 0.1이 되겠죠. 그럼 얘는 0.1 운동량을 갖는 거지.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니까. 자,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요? MV 해주면 되는데 2kg 1m per s 얘는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2지, 그지? C는 C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 500g이니까 킬로그램 바꿔줘야 된다. 0.5kg. 자, 센티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된다. 0.1 미터 퍼 세크. 그럼 얘는 0.05가 되겠네. 그럼 세 가지 비교하면 운동량은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되겠다. 이제 요건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암기해줘야 돼. P는 MV, 킬로그램의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된다. 되겠지? 음. 자, 4번 문제도 단순하게 운동량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해보면 야구공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축구공의 운동량과 야구공의 운동량이 지금 같게 하려면 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야구공의 운동량과 축구공의 운동량이 같게 하고 싶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 이 둘이 같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야구공의 질량 나와 있죠. 100g. 100g. 어차피 똑같이 100g이니까 g을 써주면 축구공은 500g. 야구공의 속력 50m per sec. 그럼 축구공의 속력 V 제곱이 아니라 축구공의 속력 V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잖아. 뭐 이거야 뭐 간단하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5번인데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 직선상에서 2m per sec의 여러분 이제 5번 같은 문제를 요거부터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직선상에서 2m per sec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2kg짜리 물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자, 이 말이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림으로 와 닿아질까요? 자, 지금 이미 얘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운동을 하고 있어. 얼마로? 2m per sec로 운동하고 있어. 질량은 얼마? 2kg. 이 물체에다가 지금 운동 방향으로라는 게 중요해. 운동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가고 있는 운동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뭘 줬다? 충격량을 줬다 이거지. 얼마큼? 이 그래프만큼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면 지금 처음에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는 운동량 P1을 가지고 있을 거야. P1이라고 해볼게요. 자,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력. 그럼 얘는 4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단위는 생략할게요. 4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현재.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같은 방향으로 내가 충격을 더 줬어. 그럼 얘는 운동량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나중에는 얼만큼이 증가해서 요 합산된 증가된 것만큼이 나중에 운동량으로 바뀌어서 더 빠르게 운동을 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만큼이 더 증가하겠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준 충격량이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받은 충격량만큼이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 구해라. 왜 충격량과 운동량 비교 여기 서로 공식을 기억해 두자 그랬지? 자,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력.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지속한 시간. 이 두 가지 공식은 기억해 주자. 자, 충격은 뭐냐? 의미 생각해 봐. 얼만큼의 힘으로 얼마 동안 힘을 줬겠느냐? 충격량. 자, 운동량. 얼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얼마의 속도로 운동하겠느냐? 이게 운동량.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됐다? 같다는 거야. 상호 전환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근데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건 그냥 힘과 가해준 시간을 줘도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시간 동안에 내가 힘을 이렇게 계속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과 힘 그래프에서 요 넓이 요 넓이가 결국에는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게 곧 뭐가 되겠어? 넓이가 곧 충격 양이 되는 거죠. 언제 동안? 이 t라는 시간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이 넓이가 된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처럼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0에서 1초 동안은 힘을 이런 식으로 줬다가 다시 3초 동안은 힘을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이 넓이가 결국에는 뭐 곱하기 뭘까요?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될까? 여기 왼쪽 삼각형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 요 오른쪽 삼각형 넓이가 얼마야? 2 곱하기 4, 8. 여긴 4가 되겠지. 그럼 합치면 얼마야? 충격량은 6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6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잘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그러면 얘는 6이라는 운동량만큼이 충격을 6만큼 받았어. 뒤에서 그만큼 밀어줬어. 그럼 운동량도 6만큼 증가한다 그랬지. 왜? 같은 단위라 그랬죠? 그럼 얘 운동량이 뭘로 바뀌겠어요? 10으로 바뀌겠지. 이게 뭐야? 처음에서 충격을 받아서 바뀐 운동량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까지 계산할 수 있을까?
나중에 속력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나중 속력까지 계산하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지. 그렇죠? 지금 이 물체가 속력이 더 빨라졌겠지? 근데 질량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2kg. 속력이 얼마가 됐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야? 10이잖아. 그 얘기는 질량 곱하기 속력.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m/s에서 5m/s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까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일단 5번 문제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됐지? 좋아요. 자, 이번엔 6번 문제를 볼 텐데, 자, 이 문제는 5kg짜리 공이 5m/s의 속력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벽하고 딱 부딪혔어. 부딪힌 다음에 지금 왼쪽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때 벽이 이 공한테 가한 충격량이 45라고 했을 때 튀어나오는 속력 V를 구해라 이 말이거든. 자, 이것도 간단한 거야. 자, 보자.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 때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있겠지.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력 얼마예요? 25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지금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왼쪽으로 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은 아까 그래서 방향을 표시해 준다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내가 플러스라고 표시한다면 왼쪽으로 오는 운동량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5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 벽에서 얘한테 충격을 준 거야. 충격을 지금 반대쪽으로 줬겠지. 그 충격을 준 게 얼마라는 거야? 45라는 뭘 준 거지? 충격량을 준 거예요. 충격량은 반대로 준 거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25를 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45만큼의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럼 얘는 남아있는 왼쪽으로 튕겨 나올 때는 왼쪽으로 45를 밀었으니 왼쪽으로 2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다시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게 이해가 될까요? 좀 어렵지? 자, 다시. 처음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25잖아? 자, 25라는 걸,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텐데, 25라는 걸 오른쪽으로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벽에서 지금 45라는 힘으로 반대로 밀은 거야. 그럼 얘는 25에서 45를 뺀 그 차이만큼 얼마야? 20이잖아. 그 20만큼이 운동량으로 남는다는 거야. 왜? 충격을 받으면 그게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하고 똑같거든. 오른쪽으로 25의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었던 애한테 왼쪽으로 운동량의 변화를 왼쪽으로 45만큼 준 거야. 그럼 얘는 왼쪽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20만큼 남은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따라서 얘의 질량은 얼만데? 5kg인데. 얘의 운동량은 얼마로 바뀌었어? 20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력이 운동량인데 5 곱하기 V가 20이니까 V는 얼마로 바뀐 거야? 4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4m/s의 속도로 왼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튕겨 나온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는 거죠. 될까요? 자, 좀 어렵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11번, 자, 요 11번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 11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서 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 답을 보내준 친구들 보니까 아직 좀 개념이 좀 잘 안 잡힌 것 같은데, 다시 보세요.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자. 운동량. 잠깐만. 참 다른.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물리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냐?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공식 써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이 녀석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운동의 량이 나오는 거야. 음, 오케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를 말하는 거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충격을 받은 정도야. 우리가 어떤 충격을 딱 받았어. 그러면은, 야, 얼만큼의 힘으로 몇 초 동안 힘을 받았니?에 따라 충격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그 힘을 받은 지속되는 시간이야. 그게 바로 충격량이다.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지속 시간. 일단은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운동량이라는 게 개념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아,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양이구나. 이건 질량 곱하기 속도구나. 질량과 속도가 크면은 운동하는 양이 크겠구나. 이게 운동량이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받은 충격의 정도구나. 받은 충격의 정도는 얼만큼의 힘으로 몇 초 동안이 지속돼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량의 정도가 달라지겠구나. 자, 요걸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기본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2kg이고 이 물체가 4m per sec로 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지? 구하세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요. 그럼 248이잖아. 그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여기까지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물체한테 내가 지금 힘을 줬어. 힘을 얼마나 줄 거냐면 5뉴턴의 힘을 줄 거야. 5뉴턴의 힘을 10초 동안 계속 10초 동안 내가 5뉴턴으로 계속 밀어줄 거야, 얘를.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예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이 힘을 받은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 힘은 지금 몇 뉴턴? 5뉴턴. 몇 초 동안? 10초 동안. 그럼 얘는 얼마의 충격을 받았다고 하냐면 50 뉴턴 세크라고 하는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될까? 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을 별개로 일단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너무 처음부터 너무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별개로 생각을 해봐. 우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그 물체한테 준 힘 곱하기 지속한 시간. 이게 충격량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체한테 내가 충격을 줬다는 건 얘가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면, 운동량이 변하겠죠. 가만히 멈춰 있는 물체한테 내가 힘과 힘을 줘서 이렇게 밀었다고 하면 얘는 속력이 생기니까 운동량이 변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녀석한테 충격을 주면 그 준 충격은 그대로 뭘로 가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같느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 힘 곱하기 시간은 단위로 따지면 뉴턴
세크잖아요. 근데 뉴턴이라고 하는 건, 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힘의 단위잖아. 요 힘의 단위는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힘의 단위는 결국에는 이 녀석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고 같아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러면 요 단위를 요 뉴턴 단위에다가 넣어주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바로 뉴턴 단위가 되는 거고 곱하기 세크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된다고요. 세크 하나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질량 곱하기 속력이었잖아. 그러면 운동량의 질량 곱하기 속도.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충격량의 단위를 변화시켜주면 운동량의 단위와 같아진다고요. 충격을 주면 운동량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충격을 받은 그 양 자체가 그 녀석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대로 간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운동량은 MV로 구했고 충격량은 FT로 구했는데 결국에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상호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한테 멈춰 있는 물체한테 속력이 0이었어, 처음에는. 처음엔 속력이 0이었는데 얘의 속력이 이제 움직이면서 속력이 생기겠죠. 그때 내가 여기다가 5뉴턴의 힘을 뭐 2초 동안에 밀어줬다. 그러면 얘는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왜냐면 내가 얘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내가 지금 힘을 준 건 지금 뭐예요? 충격량을 준 거란 말이야.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뭔데? 힘 곱하기 시간인데. 5 곱하기 2니까 10이라는 충격량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0이라는 운동량이 생기는 애가 된 거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된 거야? 10이 된 거야. 그럼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일 텐데, 아까는 속력이 0이었지만 얘의 질량이 1kg이라고 했을 때, 질량이 1kg이면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으로 증가했겠지. 어, 멈춰있던 물체한테 10이라는 충격량을 주게 되면 얘는 10이라는 운동량이 변화가 된다고.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상호 전환되는 건데, 11번을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운동량이 있겠죠. 운동량, 얼마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어? 2 곱하기 6. 12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데 얘가 벽에 딱 충돌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네. 그럼 왼쪽으로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 질량은 그대로 2kg 똑같을 거 아니야? 곱하기 속도가 5니까 얘 운동량 얼마가 된 거야? 10이 된 거잖아. 자, 12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있었어. 그런데 오른쪽에서 어떤 힘을 받았더니 이제 왼쪽으로 10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12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2로 가는 애를 왼쪽으로 10만큼 가게 하려면 이 벽에서 밀어주는 건 왼쪽으로 얼마를 밀어줘야 왼쪽으로 10이 되겠어. 왼쪽으로 22만큼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어려우면 수직선으로 수직선으로 생각해봐. 봐.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편하겠다.
0이 있는데 지금 12라고 하는 플러스 12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가고 있는 애를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던 애를 이렇게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얼마로 운동하고 있었어? 12로 운동하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얘를 얼마로 만들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0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반대쪽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2만큼을 줘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내가 22라는 운동량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지. 이 운동량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결국에는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량을 줘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따라서 이 벽이 공한테 줘야 되는 충격량은 얼마야? 22라는 충격량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벽이 주는 충돌하는 충격량이나 공이 벽한테 주는 충격량이나 그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22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11번 몇 퍼센트 이해가 되는지 한번 채팅창에다 올려볼래요? 선생님이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운동량과 충격량. 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네, 그래도. 음. 다른 친구 또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한테. 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은 별개인 것 같으면서, 일단 별개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별개인 것 같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다. 충격을 받은 만큼이 운동량으로 간다. 대신에 그 방향만 좀 고려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지금 얘가 어떻게 됐냐면 2kg짜리 공이 6m per sec의 속도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치? 그런데 벽과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바뀌었어. 공의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어서 왼쪽으로 5m per sec로 지금 바뀌었죠. 질량은 똑같이 2kg이야.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12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오는 얘는 이제 운동량이 바뀌었어, 방향이. 그래서 P 다시라고 할게요. P 다시는 MV 10이잖아. 근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표현할게. 그러면 이렇게 운동량이 바뀐 이유는 이 벽에서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고 있던 애를 왼쪽으로 튕겨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얼마큼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이만큼 튕겨냈냐? 플러스 12로 오고 있는 애를 마이너스 10으로 튕겨내기 위해서 얘는 마이너스 22, 즉 부호를 생각하지 않으면 22라고 하는 충격량을 왼쪽으로 이 공이 받았기 때문에 공의 운동량이 왼쪽으로 바뀐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이 얼마다? 22다. 얼마다? 22다. 이 충격량은 우리가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했어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했잖아. 충격량은 공식 기억하자 그랬지. 얼만큼의 힘으로 몇 초 동안 받았느냐. 근데 얘가 지금 받은 충격량이 얼마였어요? 22였잖아. 근데 지금 접촉한 시간이 나왔잖아요, 여기. 몇 초? 0.01초 받았다면 이라는 거잖아. 만약에 얘가 받은 시간이 0.01초라면 이 뜻이에요. 곱해서 22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순간 동안 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200이 돼야 되겠지. 그거예요. 그 공식을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 어,
자, 이 7번 문제 볼 텐데, 봐봐, 7번도 볼게요. 지금 B가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어. 잘 가고 있는데, 충돌했대. 충돌했다는 건 A가 가가지고 B를 빵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가서 팡 쳤겠지, 그치?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가 꽝 치잖아. 치면은 B는 뭘 받을까? 여기서 충격을 받겠죠. 무슨 방향으로? B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충격을 받겠지. 봐봐. A가 가서 여기서 B랑 딱 부딪혀. 그럼 A가 B를 빵 칠 거란 말이야. 그럼 B는 뭘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해? 충격량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충격량은 얼마큼 받겠어요? FT만큼 받겠지. 근데 그 충격량은 B만 받는 게 아니라 충돌한 A도 받는 거야. A도 얼마큼 받냐면 힘 곱하기 시간 같은 양의 충격량을 받아요. 근데 A는 쾅 받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 거야. 똑같은 힘을 반대로 받게 되어 있다고 부딪히니까. 어. 그러면 요 B는 원래 운동량이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해보자고. 그럼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가 있었겠지. 여기에서 B의 운동량이 바뀌겠죠. 얼마큼 바뀔까? B가 받은 충격량만큼 여기서 요 받은 충격량만큼이 플러스 돼서 운동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B는. 그치? 어, A는, A는 오히려 A의 운동량이 이렇게 MV만큼 있었다고 하면은 A는 여기서 충격받은 것만큼이 오히려 운동량이 감소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A가 충격을 받은 것만큼 A는 속도가 줄어들 거고 B는 충격을 받은 것만큼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은 것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로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을 보게 되면 충돌 전에 A의 속도는 B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부딪힌 거고 두 번째, A의 운동 방향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 자, 충돌 전 A는 오른쪽으로 운동했다면 충격량은 왼쪽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충돌할 때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9번 볼게. 자,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A하고 B가 있었는데, A하고 B가 있었는데, 둘의 질량이 전부 2kg짜리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그 녀석들의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냐면, 요 운동량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래프야. 자, 그러면 A는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 A는 지금 운동량이 0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량이 뭐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뀐 거잖아. 그 얘기 무슨 말일까? A는 지금 현재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 A는 처음에 지금 멈춰 있었다는 얘기야. 속력이 0이었다는 거야. 왜? 질량은 2kg인데 운동량이 0이었다는 건 처음에 멈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초 후에 A의 운동량이 뭘로 바뀌었어요? 4초 후에 A가 운동량이 지금 2로 바뀌었잖아. 그 얘기는 속력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지. A의 속력이 얼마로 생겼을까? V가. 운동량 전체가 MV 값이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얼마로 바뀌었어? 2로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질량은 2kg인데 속력이 얼마로 됐다는 거야? 1m/s로 속력이 증가했다는 거지. A는 속력이 왜 증가했을까요? 그러면 바로 이 A한테 누군가 뭘 줬다? 충격량을 줬다는 거지. A가 충격량을 받은 거죠.
운동량이 0이었던 A가 운동량이 2가 됐다는 건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A가 받은 힘 곱하기 지속 시간. 어쨌든 얼마큼의 힘으로 몇 초 동안을 받는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다? 2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얘의 운동량이 지금 얼마로 바뀌었어? A가 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몇 초 동안 바뀌었냐면 4초 동안 바뀐 걸 알 수 있거든. 그 얘기는 A가 4초 동안 받은 충격량,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받은 힘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음. 요거 이제 힘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힘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5 뉴턴이라는 힘을 받은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자, B라는 건 어떤 운동을 했을까? B라는 녀석은 지금 보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B는 뭐야? 지금 질량은 2kg이야. 그럼 B는 어떤 운동을 했을까? 나 2kg이야. 근데 내 운동량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해서 1이야. 나의 운동량은 1이야. N 곱하기 V잖아. N 곱하기 V가 1이잖아. 그럼 얘 질량은 2kg인데 그럼 속력은 얼마라는 거예요? 0.5m per sec라는 거지. 0.5m per sec의 속도로 나는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어 라는 거지. 왜? 내 운동량은 얼마니까? 1이니까. 근데 운동량이 변화가 없잖아. 운동량이 변화가 없다는 건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계속해서 0.5m per sec로 등속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고 힘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나한테 힘을 주지 않았다. 등속했다는 건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 두 가지 운동이 이제 이해가 돼요? A라는 거는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한 운동이고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 것이고 B라는 것은 힘을 받지 않아서 속도가 그대로인 것이고 운동량도 그대로인 것인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기억. 4초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은 2 뉴턴 세크다. 지금 운동량이 A의 운동량이 지금 보면은 이만큼 증가했잖아, A가. 그 얘기는 충격량을 이만큼 받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4초일 때 A의 속력이 얼마냐? 4초 후에 이 녀석의 운동량을 지금 보면 알겠지만 4초 후에 A의 운동량은 2잖아. 운동량은 N 곱하기 V인데. 그렇죠? 그러면 질량은 2kg에 알려줬으니까 속력은 1이 되겠네. 0.5가 아니라 1m per sec가 되겠네. 자,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B한테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공식을 이해해야 돼. 운동량은 mv다. 충격량은 ft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걸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식을 우리는 알아줘야 돼. 운동량은 NV, 충격량은 FT,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은 충격량. 그런데 어떤 물체한테 우리가 충격을 가한 만큼이 운동량이 변하는 것이고, 운동량을 변화한 만큼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상호 관계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밀어줬으면 증가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밀어줬으면은 감소하는 거고. 그 관계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단위는 똑같다. 단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단위는 똑같아지는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여기 좀 더 나갔어야 되는데 내용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 일단 숙제 풀어보고 안 되는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문제 풀면서 점검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세요. 10시 10분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아,